문제를 같이 살펴보면서 변수를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다들 이제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D 3.14죠. 그리고 S는 쌍따옴표를 꼭 붙이셔야 돼요. 문자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간혹 봤거든요. 요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좀 이따가 보시면 나옵니다. 무조건 이거를 이렇게 감싸주셔야 돼요. 문자열이. 그리고 하여튼 스트링. 문장은 제가 스트링이라고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실행을 하시면 일단 여기까지는 충분히 답이 도출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똑같은 변수를 쓰는데 값이 달라졌어요. 그럼 일단 똑같이 i에다가 200을 넣으면 될 것 같아서 실행을 해보면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밑에 좀 빨간 줄이 뜨거나 여기 X표가 뜨면은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코드에. 자바 해석기가 이걸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정확히는 자바 해석기라기보다는 이 툴이 먼저 전체적으로 이 코드를 한번 쓱 보면서 누구나 알 법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빨간 줄 여기 잠깐 올려놓으시거나 커서를 아니면 이 X표를 올려놓으시면 힌트를 좀 줘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살짝 올려놓고 볼게요. duplicate local variable 이렇게 돼 있거든요. variable i 변수란 얘기고요. variable은 local은 뭐 지역이란 얘기인데 duplicate는 뭐 중복된다는 얘기겠죠. i의 변수가 중복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다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힌트를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i가 중복됐대요. 그래서 중복 선언을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당연한 건데 이 b를 뜬금없이 b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컴퓨터 입장에서 b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b가 뭔지 안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b라는 것을 모르니까 에러가 나는 거고 우리가 이거 변수로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반드시 처음엔 뭐가 돼야 되냐면 변수는 반드시 선언하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너무. 그리고 선언을 할 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자료형과 변수명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죠? 애초에 변수라는 건 이제 우리가 값을 저장해 놓기 위한 용도인데 이 값이 유형이 여러 가지니까 당연히 변수도 유형이 여러 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값을 이렇게 내용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유형이 있으니까 값의 유형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생김새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그라미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요. 그릇을 하나 만들어야죠.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해요. 네모난 그릇에다 이렇게 딱 네모난 그릇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세모를 이렇게 저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이고 너무 크네요. 좀 줄여서 이렇게 하면은 저장이 되긴 하는데 뭔가 좀 많이 남죠. 여백이 많이 남죠. 이러면은 그릇을 좀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동그라미를 넣으면 동그라미도 다 담지 못하고요. 좀 그릇이 남거나 아니면 이 내용물이 좀 커서 이게 넘치죠. 그죠? 그릇에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그릇을 변수라고 했을 때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동그라미를
동그라미처럼 생긴 내용물을 저장하기 가장 최적의 용기는 어떻게 생긴 거다? 역시 동그랗게 생긴 용기겠죠. 동그란 결과, 그러니까 내용은 동그란 그릇에다 담아야 가장 완벽하게, 최적화된 방법을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세모처럼 생긴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세모난 그릇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딱 일치하잖아요. 그죠? 남는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애초에 변수라는 게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고, 데이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수도 유형이 여러 가지, 내가 저장하려는 데이터에 맞게끔 크기와 모양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형은 다 그거를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결정이 안 되면 그릇을 만들 수 없죠.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이제 똑같은 그릇 여러 개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러 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그릇에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통 이름을 붙이는 거죠. 다시 이거 숫자로 할게요. 숫자. 이렇게 1, 2, 3이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릇에 담아서 이것을 찾아서 그때그때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 그릇을 반드시 찾아야 되죠. 1이 필요할 때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겠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변수명인 거죠. 여기다 이름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마다 이름표 붙여가지고 여기는 A, B, C라고 이름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으로 그릇을 찾아서 안에 있는 거 꺼내보면 1이 나오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이제 변수명인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선언할 때. 됐죠? 그래서 이렇게 int b하고 10을 저장하면 b라는 그릇에서 10 저장해 놓고 b 그릇을 찾을 때마다 거기 안에 있는 값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그릇에 있는 거 쓰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얘 이름을 제가 잘못 붙여가지고 얘도 b, 얘도 b라고 지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2를 찾고 싶어요. 2를 저장해 놓은 그릇의 이름 b잖아요. 그죠? 와서 봤는데 b가 두 개네요. 그죠? 혹시라도 이거를 꺼내가면 1이 나오잖아요. 잘못 꺼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두 개 이상 존재하면 뭘 찾아가야 될지 헷갈리죠. 우리가 b 가져와 라고 했을 때 둘 다 b잖아요. 그죠? 이걸 가져가야 될지 이걸 가져가야 될지 모르죠. 근데 값은 다르고. 이래서 중복 선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수는. 자, 중복 선언 하시면 안 돼요. 중복 선언이라는 거, 선언이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료형 변수명이죠. 이렇게 하는 게 중복 선언인 거죠. 지금 B라고 이름 지어지는 정수형 그릇을 두 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이걸 가져야 될지 이걸 가져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중복 선언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 그럼 B의 값을 고치고 싶잖아요, 지금. B가 20을 가리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름을 불러와서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선언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놓은 변수, 그릇을 한 번 처음에 모양과 크기를 결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또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갖다 쓰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릇을 찾는 방법은 변수명이니까, 이름이니까 이름으로 가져와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자, 해서 요거를 보시면 어떤 변수는 당연히 이름 자체가 변수죠. 변수. 변하는 수다에서 변수예요. 변수는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정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리고 4번 요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이 이퀄 있죠, 이퀄. 자, 요거의 정체를 대입 연산자라고 불러요. 명칭은 이제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대입이 뭡니까? 이렇게 뭔가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대입을 하는 거지 이게 좌항과 우항이 같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좌항과 우항이 같다. 아니에요, 이거. 수학에서는 그렇게 쓰이죠.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고요.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요거의 의미는 밑에다 바로 쓸게요. 요거의 의미 오른쪽 값 위치 중요해요. 위치 왼쪽 변수 정확히 요런 표현이에요. 요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수학의 그 좌항과 우항이 같다라고 이해를 해버리시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이거나 이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B는 20이다. 약간 이렇게. 그죠? 그래서 B는 20이다 해놓고 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B 쓰면 20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무조건 변수가 왼쪽에 와야 됩니다. 오른쪽에 오는 거는 무조건 값이 와요. 값. 데이터가 와요. 그래서 요런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고요. 자, 그 이제 요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요런 표현. 이제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역시 B는 B랑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틀린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오른쪽 값을 왼쪽에 저장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B 얘는 여기 왼쪽에 쓰였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장소 역할. 변수 그 자체예요. 근데 얘는 뭐다? 값이라 그랬죠? B는 20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얘는 20이에요, B가. 얘는 20 아니에요. 얘는 그냥 변수 B고요. 여기에 B는 저장하고 있는 값 20을 의미합니다. 요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표현은 사실 실행될 때 어떻게 된다?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B가 20이니까. 자, 그래서 언제는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20으로 쓰이고 언제는 그냥 변수 그 자체로서 저장하는 의미로 쓰이잖아요.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예요. 이걸로 구별하시면 돼요. 이퀄 왼쪽에 올 때만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90%는 값으로 써요.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값으로.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여기 왼쪽에 올 때만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얘 20 아닙니다. 그냥 딱 그 저장하는 그릇 그 자체고요. 그 외에 여기 오른쪽이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름 불러서 호출해서 쓰는 이 모든 경우는 다 20으로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아시면 되겠죠. 왼쪽에 올 때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변수를 두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K, J 이렇게
만들어 놓고 j 에다 10을 넣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왜? 변수가 왼쪽에 오지 않는 이상 다 뭐예요? 값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값.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변수명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행될 때는 컴퓨터가 이거를 읽을 때는 k를 10으로 읽습니다. 여기 있는 값 찾아가지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왼쪽에 올 때만 변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매개 변수라는 거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값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요거 좀 중요하고요.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은 또 요거 중복선언하는 거. 자, 해서 요거를 바탕으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오게 되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i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100을 넣어놨잖아요. 근데 다른 걸 넣고 싶어요. 그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빼고 다른 거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때 i는 100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죠? 왜냐면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200이라는 값을 새로 넣겠다는 거고. 자, 여기서 하나 더 5번 넘버링 해서 할 수 있는 게, 변수에는 하나의 값만 저장 가능하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만 저장 가능해요. 두 개 이상 절대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에다가 있으니까 M으로 할게요. M으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 넣어놓고 2 넣는다고 해서 1과 2 두 개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2가 저장돼야 되면 당연히 1이 자리를 내줘야겠죠. 그래서 1이 버려지면서 2가 저장되는 거예요. 48번째 라인에서부터 M은 무조건 2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만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200을 넣으면 100이 사라지면서 20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5를 넣어주시면 되고, 레슨에 반갑습니다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i에다가 200 넣으면 여기도 20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프로그램 위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걸 딱 한눈에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줄 실행하고 한 줄 실행하고 한 줄 실행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째 라인 실행할 때는 딱 여기까지밖에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i는 100이죠. 언제까지? 계속 100이에요. i는 11번째 라인 실행할 때 i의 값을 200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i를 200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변수 유의사항 같은 거를 다 체크를 했고요. 이것도 같이 해봤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나머지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나머지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두 번째 문제 같은 거, 요거는 잠깐만, 요거만 잠깐 살펴볼게요. A, B의 값을 교체하는 건데, 두 번째 문제는 새로운 코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요거 신경 쓰지 말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복사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빨간 줄거든요. 요거는 요것도 복사를 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먼저 지금 이거 모르셔도 되고 모르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랜덤으로 숫자 만들어주는 건데, 자, 보시면은 자 보세요.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A와 B에 랜덤한 값이 들어가요.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값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할 때마다 값이 바뀌는데, 얘네 둘의 값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답이 올라가 있네요. 자, 혹시라도 켜신 분은 다시 껐다가 다시 들어와 보세요. 이미 뭐 답을 보셨으면 어쩔 수 없고, 안 보셨으면은 안 보신 상태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의 의도는 아시겠죠? 실행하면은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이 변수의 값을 바꿔서 반대로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26, 86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실행할 때마다 22, 57 이 A, B 두 개의 값을 교체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코드를 완성시키면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잠시만요. 네. 원래 이렇게 해도 뭐가? 링크 누르면요. 링크 누르면 이렇게 나와서 이 코드를 가지고 화면 이렇게 옮긴 거거든요. 화면이랑 좀 달라가지고 아, 이거는 네. 일단 이게 다른 이유는 네. 이거는 포크를 해서 아, 본인 이 파일을 열어서 복사를 해야 네. 저와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본인 걸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코드가. 그리고 이름 바꿔주시면 네. 찾을 수 있고요. 네.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그 여기서 랜덤은 뭐예요? 아, 랜덤, 아까 랜덤이라고. 랜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아, 그냥 해. 이거는 지금 할 내용은 아니고 네. 제가 문제를 내려고 일부러 만든 거라서. 아, 일단 버전이 두 개인데 하나는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이거를 한번 복사해서 볼게요. 자, 혹시라도 이제 문제를 제가 드리면 문제의 의도라든지 그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어요. 그때는 손 드시면 제가 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A에 5가 들어있고 B에 10이 들어있죠. 우리가 대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출력을 하면 당연히 A는 50, 다시요. 실행을 해볼게요. A는 5, B에는 10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나와야 되는 게 A가 10이 나와야 되고 B가 5가 나와야 돼요. 두 개가 이제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변수가 값을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거. 요게 이제 중복 선언이죠. 요 실수 많이 하시고요. 한번 만든 변수는 우리가 이름으로 가져다가 계속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자료형을 붙이는 건 단 한 번. 최초에 선언할 때 단 한 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위치 중요합니다. 그죠? 왼쪽에 와야만 변수 역할을 하고 오른쪽엔 값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버전에 대한 답이고요. 근데 이게 좀 주먹구구식인 게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이 A와 B에 5와 10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가 좀만 바뀌어도 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반영하려면 여기 또 고쳐야 되죠. 그러면 얘에 따라서 얘가 계속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값을 새로 넣어서 바꾸는 건 교체라기보다는 새로 대입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얘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얘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게 교체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말미암아서 우리가 넣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랜덤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보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랜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지금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52, 83, 50, 80은 나오잖아요. 아까처럼 똑같이 A에다가 83 넣고 B에다가 50이 넣으면 되겠지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계속 바뀌니까 이거를 그때 나왔던 걸로 작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지는 그거예요. 여기 우리가 값을 정해서 바꿀 수는 없다. 대입을 할 수는 없다. B값이 A값이 되고 A값이 B값이 돼야 돼요. 말 그대로. 자,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알잖아요. 오른쪽에 값을 다시요. 변수를 넣으면 그 변수 안에 있는 값이 사용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A가 B값이 되는 거는 자명하죠. 그렇죠? A가 B값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B값을 A값으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제 또 여기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해도 안 바뀌죠. 이유는 간단해요. A의 변수의 값을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B의 값이 A의 값에 21번째에 들어가잖아요. 그 22번째 라인에서 B는 뭐다? 더 이상 A가 아니라 B값인 거죠. 그러니까 B에다 B값 넣은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A가 B값으로 변하기 전에 A값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B값을 대입해서 넣는 순간 없어져 버리죠. B값으로 대체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A값을 넣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B로 덮어 쓰여졌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A를 B로 대체하기 전에 원래 A값 있죠. 얘를 잠깐 저장해 놔야 돼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C라는 변수에 A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럼 A 값을 아무리 훼손해도 상관없는 게 C에 들어있으니까 원래 A 값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C에 있는 걸 다시 B에다가 넣으면 된다라는 게 답의 이 문제의 답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죠. 몇이 들어오건 간에 일단 계속 바뀌어서 나오죠.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 잘 풀 수 있으면 여기에 이제 변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으면 변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렇게